여러분 안녕하세요. 72강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유기농 멀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전 시간 이제 두 편은 이제 제가 8월 달 농사, 그다음에 이제 가을 농사 준비에 대해서 얘기 들었고요. 계속 이어서 유기농 멀칭, 이제 토양 살리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자, 토양이 조금 나쁘다. 산성토양이라든가 계간농지, 이제 생땅이라 그러죠. 깊은 땅 같은 경우는 이제 유금이나 미생물 적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이제 복토했을 때, 뭐 객토했을 때에 이런 농지를 좀 개량하죠. 대개 보면 이제 우리가 퇴비로 많이 하거든요. 또 미생물 살포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의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순환 유기농업에서 어떻게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과 같은 토양 살리기에 이제 접종이라는 거 할 건데요. 아마 이제 일반 농업에서는 이제 보편적인 용어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접종이라는 내용은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검색하시면요. 아마 이제 제가 이제 지난 10년 동안 22년 전부터 이런 쪽으로 얘기를 했고 그 10년 동안 이제 교육을 하면서 이제 도시농이라든가 귀농에 보면 강사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교육받거나 그래서 이 접종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유기농 멀칭이라는 얘기도 뭐 10년 전만 해도 이제 정확하게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할 때마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자, 유기물 멀칭이 좋을까요? 피복이 좋을까요? 그렇게 용어를 사용했거든요. 뭐 녹색 유기물, 갈색 유기물 이런 것도 이제 교육을 진행하면서 용어를 정착해서 뭐 지금은 누구나 씁니다만은 제가 10년 전에 그 인천 교육할 때 이제 교육생들한테 물어봅니다. 유기물 멀칭이 좋을까요? 피복이 좋을까요? 그래서 교육을 끝나고 나서 이제 저녁에 한 10시, 11시쯤에 이제 뒤풀이 했는데요. 늦은 시간까지. 그럴 때 한 분이 이제 명함 꺼내면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분이 이제 보니까 이제 농업과학원의 이제 유기농 담당팀의 누구 박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낮에 질문하신 선생님, 낮에 질문하신 유기물 멀칭이 좋으냐, 피복이 좋냐. 그런데 저는 이제 비닐 피복을 많이 쓰니까 유기물 피복이 어떻습니까? 그런 얘기를 이제 저한테 해주시면서 이제 그 과학원 내용과 유기농 팀의 내용들 들을 정도로요. 제가 우리가 보편적인 용어는 아니었죠. 최종적으로 제가 유기물 멀칭으로 써왔고 지금 누구나 씁니다만은 접종도 꼭 같을 겁니다. 이거를 응용하시면은 뭐 도움도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필요하시면 쓰시면 좋을 것. 자, 토양 살리기 사션입니다. 자, 유기물 멀칭 9번째 이제 접종 처음으로 들어갔는데 이거는 접종은요 몇 번에 나눠서 할 겁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첫 멀칭 녹색 유기물 멀칭 우리가 이제 토양 일반적으로 멀칭할 때 녹색 유기물 멀칭하고 그 다음에 갈색 유기물 멀칭했으면 좋겠다. 녹색은 영양이 100%인데 오래 안 가고요. 그 다음에 갈색 유기물은 영양은 거의 뭐 몇 프로밖에 안 되지만은 이제 오래 간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같이 했을 때가 효과적이더라. 이제 저희 경험입니다. 제가 해보고 뭐 지난 30여 년 동안 이제 멀칭이라는 걸 찾아내서 그거를 지향하면서 또 제가 해봤고 그 다음에 많은 농가들한테 이제 교육을 통하면서 또 실증을 해보니까 그렇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멀칭은 이렇게 하는 게 제일 기본적인 방법이 아니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유기물 멀칭 후에 멀칭하고 이제 기다려도 되거든요. 토양 살리기.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찾아낸 게 이제 접종이라는 건데. 그래서 토양 살리기 기본 환경 조성은 6일 먼저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보자 하는 건데요. 자, 토양 살리기가 필요한 농지들이 있습니다. 이제 뭐냐면 이제 자생적으로 토양이 자생이 떨어지다. 이제 부족한 농지 있죠. 자, 여기 보면 생태 보육 어린이집인데요. 나중에 이 부분은요. 제가 이제 밥 만들기 들어가면 멀칭 편에서 이제 자세히 소개하 1편서부터 한 60편까지 이제 제가 카페 블로그도 연재돼 있습니다. 이건 내게 그 자세히 소개할 겁니다만 보시면은 이제 고랑이 있고 두둑이 있지 않습니까? 애들이요. 고랑은 안 다니고 두둑으로 해서 이렇게 다져졌죠. 그러니까 매년 농사할 때마다 이럽니다. 제가 이제 매년 이제 여기 근처 원장님도 알고 근처 이제 제가 탐색하는 지역이라서 관찰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매년 지어서 관여는 안 했거든요. 지나가면서 이제 아시는 분들이니까 이제 사진 찍어뒀던 건데요.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단단히 굳어 있으니까 다음에 봄 되면 할 때 뭐냐 퇴비를 듬뿍 넣습니다. 그 다음에 곡괭이질 하고 이제 작물 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양에 진짜 필요한 유기물이나 미생물 같은 건 굉장히 현저히 적다는 게 뭐 눈으로 봐도 알겠죠. 이런 토양 같은 경우
또 객토를 했을 때 객토하게 되면 이제 깊은 흙을 쓰지 않습니까? 깊은 흙 같은 경우는 이제 유기물이나 미생물이 적지 않습니까? 뭐 미생물이 있더라도 무기미생물 정도죠. 그래서 유기물이 적다 보니까 여기에 뭐 퇴비를 많이 넣고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 방법보다는 저희들이 이제 녹색 유기물과 갈색 유기물 이런 멀칭 방법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 방법을 찾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토양이 뭐 산성 토양도 있지 않습니까? 보면 우리가 이제 숲속의 산성 토양이라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작물 재배에서는 우리가 조금 알칼리성으로 가야 된다. 중성이 넘어야 된다. 작물에 따라 틀립니다만은, 그래서 그렇게 권장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양분의 흡수를 방해하니까. 그 다음에 뭐냐, 이런 그 뭐랄까 미생물의 관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방법으로서 이런 토양일 때 어떻게 개선할 거냐. 그래서 팁을 더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멀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접종으로 끝나는 거. 그 다음에 더 토양이 나쁜 건 또 그때 또 할 건데요. 몇 단계에서 자 멀칭 후에 이제 토양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네 가지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양하게 더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제가 발췌하는 건 네 가지입니다. 그냥 기다린다. 자 녹색 유기물 멀칭하고 갈색 유기물 멀칭한다. 아니면 뭐 갈색 멀칭하고 뭐 토양이 살아날 때까지 기다린다. 아니면 농사를 짓는다. 이런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액비 같은 거나 퇴비 같은 형태의 양분을 살포해서 토양 이제 살리기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 이거는 이제 보시면은 이제 뭐 볏짚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왕개라든가 톱밥이나 우드칩을 깔아서 이렇게 하신 전업농에서 이제 종종 이제 볼 수 있는 이런 그 방법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냐, 배양미생물. 이것도 전업농에서 극히 친환경 유기농 하신 분은 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종종 보았고,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랄까요, 궁금해서 이제 몇 번도 찾아가면서 이제 제가 이제 지금은 거의 고립된 생활을 하지만은 이제 제가 농사 지을 때는 뭐냐, 전업농 단체에서 활동을 했거든요. 그리고 여러 단체에 관여했고, 그 다음에 많은 네트워크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또 20대 30대 돌아다니면서 그런 그 10년 동안 이제 공부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농장에서 그런 뭐 숙식도 하면서 배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트워크 있다 보니까 이렇게 관찰해 보는데요. 그래서 미생물을 배양하는 게 이제 배양한 미생물이죠. 이거를 이제 뿌리는 살포하는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 살포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뭐 분무기를 뿌리신 분도 있고, 아니면 이제 관수 뭐 수돗물 같죠. 관수하신 분도 계시고요. 아니면 이제 뭐 바가지를 뿌리는 분도 있고, 또 하나 빠진 거 있습니다. 액비 양분 살포하는 방법 2번에서는요. 많이 사용하는 게 액비도 있습니다만 쌀겨를 많이 뿌리거든요. 쌀겨를 뿌려서 그러면 이제 미생물들 많이 퍼지거든요. 이거는 농가에서 쌀겨를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자, 이런 세 가지 방법이 있고, 저희들이 또 권장하는 또 방법이 있어요. 뭐냐 그러면요, 미생물과 동생물을 접종하는 방법입니다. 자, 멀칭해서 기다리는 거, 멀칭에다가 이제 미생물 같은 것들이 미생물들이 이제 그런 활성화 빨리 와서 이제 뭐랄까 번식이 되게끔 증식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양분을 넣는 2번과 같은 방법이 있고요. 자, 미생물을 뿌려줌으로써 빨리 이제 그런 토양 살리게 하는 3번 같은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은 4번 같은 방법 또 이제 권장합니다. 이거를 접종이라는데요. 그래서 1, 2, 3, 4 보편적인 방법 중에서 네 번째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의 선택은 보셔가지고 뭐 마음에 드시고 내 환경에 맞고 내가 이게 이런 방법이 좋다 하는 방법으로 하면 되겠죠. 지금 현대 농업에서 미생물 사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넘어갈 건데요. 보면 이제 토양 살리기에 앞서도 얘기했습니다. 미생물 사용하면 미생물 사실 환경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서 미생물 사용하는 게 보편적이거든요. 우리가 뭐 전업농에 보면 멀칭이란 개념, 비닐 멀칭은 있고 비닐 피복은 있습니다만 거의 유기물을 멀칭하는 농가는 거의 드물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미생물은 보편적으로 사용하죠. 도시농업이든 어디든 간에. 그러니까 서식 환경 없는 상태에서 미생물 사게 이제 앞서도 이제 제가 자세히 소개했습니다만, 보통 보면 이제 현대 농업 이렇지 않습니까? 이제 토양이 노출된 상태에서 미생물 사용한다는 거. 그러니까 숲에 가면 이제 미생물 이제 살 수 있는 이런 그 유기물층이 있지 않습니까? 뭐 어느 숲이나 보면 이렇게 형성돼 있거든요. 수만 년 동안 이제 어디든 뭐 제주도든 서울이든 부산이든 어디든 보면 숲은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 농경지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상태에서 미생물 사용한다는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토양이요.
더 나쁜 상태, 뭐 염류 경반층이 생겼다. 그 뭐 산성 토양이 더 이상이 됐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요. 또 2단계 우리가 1단계가 멀칭이 1단계가 처음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접종이라는 것도 있다라는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세 번째는 뭐냐? 또 작물 어떻게 뿌리를 만드는가 이런 것 방법이 있고요. 또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씩 갈 거니까요. 그때 가서 또 자세히 소개한다는 말씀을 깜빡 잊었는데 말씀을 드려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유기물 멀칭 사용에 대해서는 67강 좀 참고해 주시면 되고 있고요. 왜냐 그러면 이제 현대농업이 제가 이제 몇 번 강조했습니다만은 뭐냐 그러면 이제 토양 속으로 유기물과 미생물 넣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지금 좋은 토양이라 그러면 토양 속에 토양에 유기물 많아야 되고 미생물이 많아야 되는 이게 하나의 그 뭐랄까 교과서적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넣는 방법이 뭐냐? 반려태비를 인위적으로 이제 미끄럼을 해가지고 넣지 않습니까? 그럼 바깥에서 보통 20cm거든요. 여기에 인위적으로 넣는다는 거. 그 다음에 그때 같이 미생물이 들어가는 거죠. 이 방법으로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그런 토양 살리기를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30년 노력에도 이렇게 토양이 안 살아난다는 거.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과정에서 경반층이라든가 염류 경반층이죠. 그리고 경반층이 생기다 보니까 물이 고인다든가, 그 다음에 염이 올라온다든가. 그래서 염이 이제 축적된다 그러죠. 그래서 보면 이제 물이 뿌렸을 때에 뭐 하얗게 꽃이 필 정도로요. 그래서 산성이 촉박 뭐 굉장히 높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산성을 약알칼리성이나 중성을 바꾸기 위해서 뭐 고토비라 소속계한테 뿌리는데 근데 이게 바꾸는데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데 바꿀 수 있냐? 못 바꾼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정부에서 공짜로 나눠주지만은 한계다. 그래서 객토를 하게 되고 복토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해결이 안 되니까요. 이런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67강 자세히 이제 제가 소개했으니까 또 그 전에도 몇 번에 제가 소개했으니까 그거 자세히 보시면 될 거고. 자, 현동의 미생물 활용 방법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미생물 편에 가지고 한 5번째 전에죠. 이제 미생물 자세히 소개했는데 어떤 분이 댓글을 달려서 공격적으로 그래서 제가 지워버렸습니다. 지어서 설명은 제가 설명한 내용을 빼버리고 그냥 영상만 올렸거든요. 제가 이런 내용을 하는 거는 누구하고 싸우고 경쟁하자 그런 것도 아니죠. 제가 사람 모는 것도 아니고 누가 뭐 이거 물건 파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40년 동안 공유한 거를 하는데 아마 이해관계분들이 있죠. 이거 마음에 안 드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어느 한 분에게 누구에게 뭐 불편을 드리려고 내용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40년 동안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배우는 과정에서 그래서 나이도 있고요. 이제는 지난 10년 동안 돈 받고 뭐 한 번 교육할 때마다 7만 원씩 받으면서 그렇게 교육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오직 뭐 농장할 때 돈 많이 벌었거든요. 근데 뭐 교육하는 동안에 뭐 수익이 뭐 2분의 1, 3분의 1 떨어졌으니까 그렇지만은 저희도 최소한을 받았지만은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어쨌든 공유해야겠다. 누구나. 그래서 교육을 못 받으신 분이 많거든요. 시간상으로 뭐 이틀 교육입니다만은 1박 2일이었죠. 그러면 뭐 3일씩 4일씩 걸리니까 그리고 돈도 들고 해서 못 오신 분이 있어가지고 하는데 좀 불편한 분들이 계신가 봐요. 한 번씩 이제 댓글을 달아서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뭐 내용이 잘못됐구나 잘못했구나 불편을 끼쳐서 삭제했었는데요. 앞으로도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재차합니다. 뭐 불편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언변이 좋지 않다 보니까 내용이 전달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자, 보면 미생물 활용이 뭐냐? 배양을 해가지고 미생물 쓴다는 거, 자가 배양이라든가 시판 미생물도 배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서식 환경 없는 상태에서 이런 미생물 쓴다는 거. 그 다음 뭐냐? 낮은 미생물이라는 거. 배양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미생물 편에서 얘기했죠. 자연 상태의 원원종, 그 다음에 채취된 건 원종, 그 다음에 배양에서 종균 1, 종균 2, 종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쓴다는 거거든요. 낮은 자성의 미생물 사용하는 게 이게 모르겠습니다. 문제 아니라 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보편적으로 쓰는데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냐 그러면요. 왜냐하면 이 미생물 써가지고 효과적이었으면 뭐겠습니까? 새로운 미생물 안 나오거든요. 지금도 보면 미생물 사용하면은 뭐 병해충이라든가 뭐 수확량이나 그런 유행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걸로 해서 계속 쓰면 되는데 근데 미생물이 계속 농가다 보면 바뀌거든요.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미생물이 제가 이제 미생물이라는 얘기를 했으는 게 30년 전부터거든요. 근데 계속 바뀌고 왜 안 될까요?
그거는 뭐냐 한계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미생물 체종의 문제입니다. 뭐냐면 이제 농가들이 이제 미생물 쓰기 위해서는 이제 자연에서 숲에서 많이 체종을 하는데요. 근데 체종할 때 뭐냐 꼬두밥을 해서 아니면 감자를 이제 삶아서 쪄가지고 양파마대나 이제 나무 상자에 넣어서 숲속에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밥이라고 하는 먹이체에 따라서 미생물 달라붙거든요. 특정 미생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또 다시 배양을 합니다. 설탕이라든가 원당이라든가 아니면 뭐 풀을 가는다든가 감자를 가는 넣는 아니면 게라든가 뭐 그런 이제 먹이체 넣어서 배양하게 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채취한 거를 자연에 있는 거 원원종 그다음에 이제 종균이 떼버리는 거거든요. 이런 양적 배양을 쓴다는 거. 그다음에 부엽토. 이건 권장합니다. 숲속에서 그대로 가져오는 거거든. 원원종을 가져온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걸 쓰는 게 아니라 또 양적 배양을 하거든요. 설탕이라는 원당 같은 거 넣고 이제 뭐 먹이체가 각기 뭐 농가마다 틀립니다만은 뭐 게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감자라든가 이렇게 씁니다만은 이것 또한 양적인 그 먹이체 양분에 의해서 그쪽으로 미생물이 흐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미생물은요, 미생물마다 고유한 거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그 미생물의 먹이체 유지하는 먹이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아마 연구 쪽이라든가 이쪽에 관련하시면 아실 겁니다. 특정 미생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먹이체라는 건 굉장히 특이한 배지라 그러거든요. 이 배지라는 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연구원마다 특이한 그 배지를 찾아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양적 배양하기 위해서 그런 양분이 많은 고에너지의 양분을 쓰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하는 말씀인 건데요. 되게 보면 이제 이렇게 꼬들밥을 한다든가 감자를 해서 양파마대나 이런 나무에서 숲속에 묻지 않습니까? 그럼 미생물 번제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먹이체에 따라서 그 양분들이 우점하게 되거든요. 우점입니다. 그런 미생물이 다양한 미생물도 오겠으면 이런 미생물이 우점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이기는 미생물을 체종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또 양적으로 배양한다는 거예요. 배양하는 과정에 설탕이라든가 이런 뭐 감자라든가 여러 가지 먹이체 내서 그 특정 먹이체에서 배양한다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 고민해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문제다, 문제 아니다. 너무 과민하게 얘기를 한다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배지 상태에 따라서 미생물이 이것까지도 고민해 보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그러면 저는 미생물에 대해서는 좀 얘기할 게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제가 80년 겨울이었습니다. 저희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 이제 휴학하고요. 1년 마치기 전에 휴학하고 그때 가을이었는데 탈곡했습니다. 마을에 탈곡해가지고 저희들은 콩 탈곡을 했는데 거기서 기관장으로 그럼 0.5배 더 주거든요. 그 탈곡한 거를 이제 다 팔아서 현금 가지고 처음 어디 갔냐고는 수원역에 갔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육지란 데 나왔거든요. 전 제주도라 그랬죠. 처음으로 한데 육지 나왔고 여기서는 처음 탔고요. 기차 처음 탔습니다. 근데 내린 데가 어디냐면 이제 수원역이었거든요. 수원역에서 뭘 했냐고 그러면요. 몇 시간 동안 지나가는 사람을 잡았어요. 미생물을 배우려는데 미생물 배우신다 알려달라. 그러니까 누군지는 모르고 무조건 잡은 겁니다. 뭐 신사분들이죠. 거기에서 어떤 신사분이 알려준 게 어디냐. 버스 타고 이제 어디 가라 그래서 제가 이제 보는 이제 진흥원이 아닌가 경기도 진흥원. 근데 거기서 버스 내려서 가는데요. 허벌판이었어. 논만 있고 그 건물이 있었는데 눈이 엄청나요. 처음으로 하는데 추위라는 게 뭐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옷만 입은 것 같거든요. 육지 나들이 처음이었으니까. 도착하니까 뭐 얼른 들어와라 뭐 수의실에서 막는데 미생물 배우러 왔습니까? 미생물 왜 배우러 왔냐? 저거 20살짜리가요. 미생물에 대해서 못 오고요. 제가 이제 미생물에 대해서 왜 그 수원역까지 갔냐 그러면요. 제가 이제 77년, 78년쯤에 고등학교 2학년 그쯤일 겁니다. 기사에 미생물의 미래다.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떠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80년에 그렇게 갔거든요. 가니까 왜 배우느냐? 몰라요. 제가. 미생물을 아느냐? 몰라요. 근데 미생물이라는 건 무조건 참 배워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연 듣고 나니까 너무 웃긴 거죠. 그러니까 눈이 많이 내리니까 그때는 자연인들 없으니까 수의실에도 많은 분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출장도 왔고 가야 될 분들이었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사연을 듣고 나니까 찾아주시는 거예요. 어디 가라 거기는 아니다 뭐 거기 가라 어디가 전대 찾아주시는 게 뭐냐 거기에 우리나라의 석박사가 제일 많은 곳이었어요. 그 당시에 호수가 있고 산이 있고 몇십만 평에 그 안에 건물이 수십 채가 있는데 수의소도 가지 말고 어디 건물 가지 말고 무조건 여기 건물 가라. 약도를 그리면서 거기 찾아가라. 그래서 다른 분들 다 공감하시는 거예요. 여기 찾아가라.
그래서 그 건물만 찾아가 수의실에 가면 당장 총격을 한다. 배울 수 없다. 그래서 그 방법을 알려주는 찾아가는 곳이 그 건물을 찾아가게 돼. 그러니까 1층과 2층에 있었는데 2층에 보니까 어떤 끝에 보니까 문 두드리고 들어갔죠. 정 누구의 박사님이었어요. 거기에서 미생물 배우게 돼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20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미생물 다루는 원원종과 원종이 뭔 그 용어는 없습니다. 그 이론적인 이따갈 원원종과 원종이는 없고요. 그냥 미생물 채취해서 거기서 이런 연구를 다양하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뭐 또 배웠는 건 조직배양이라는 걸 배웠죠. 미생물 어떻게 채취하고 그걸 배지에 활용하고 거기서 기초를 배웠습니다. 그때가 20살이었으니까요. 거기에서 미생물을 알고 지금까지 왔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용어 사용해서 실증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 최고예요. 거기에 보면요.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연구원들이 1년 6개월 3개월 단위로 파견 나와서 연수를 받습니다. 같이 연구하는 수행을 해서 하는 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은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는데 저 사회 어쨌든 간에 저는 뭐 두루누도 없이 했어요. 배워야겠다. 그러니까 거기 사연을 듣고 이제 전체 회의를 끝내고 나서 어쨌든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저기서 제가 이제 거기서 머무르면서 이제 지금의 미생물을 배우게 됐는데 그건 뭐 나중에 좀 말씀드리고요. 자, 현대농업 미생물 활용 방법입니다. 보시면 이제 우리가 설탕이나 밥이라도 감자를 해서 먹이채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우리가 24시간 이제 보통 미생물 같은 경우는 2~30분마다 이제 분열되거든요. 증식이 된단 말입니다. 그럼 이틀, 3일이 같은 72시간이거든요. 그럼 30분 다 분열된다 했을 때 144회 정도의 증식이 된다. 그 과정에 뭘 먹고 자라겠습니까? 우리가 넣어준 설탕이라는 밥의 특정 그 먹이채만 해서 배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종균이 되겠죠 또. 이거에 대해서 고민해 봐십사는 거죠. 그리고 배양 미생물이 진짜 자생력이 센가 약한가.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과정에 우리가 뭐 토양 살리기에 썼을 때 아니면 작물에 뿌렸을 때의 미생물이 거기에서 얼마만큼 효과적인가 적용이 있나라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미생물만 특정한 베이지가 있을 때 유지하는 게 그래서 연구원마다요. 같은 건물 안에 연구원들도 베이지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일체. 고유한 연구원에 가져 있는 자산이거든요. 뭐 공개되는 기본을 공유합니다만은 저는 이제 그 프리로 일을 했기 때문에 연구원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럼 연구원과 연구원 절대 안 알려줍니다. 여직원이 한 명 있고 연구관이 있는데 박사님들이 그러면 이제 그 여직원끼리도 그걸 얘기를 안 해줍니다. 저거는 이제 프리로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그 당시만 해도 미생물 그 배양하는 실해봐도 무균실하는데요. 한 2평 정도 안에 문에 달렸고요. 그 안에 그 유리관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작업을 하는데 그러면 무균실에 한 데서 보면 지금같이 무슨 뭐 여러 가지 전자파에 의해서 뭐 무균실이 아니라 그 당시에 분무기 지금 농사짓는 분무기 있죠. 거기다가 메탄알코올일 겁니다. 그걸 타가지고 뿌려서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정말 지금 생각하면 원시적이죠. 그게 우리나라 최고의 연구기관이에요. 대기업의 연구원들도 와서 배우고 갈 정도였으니까 거기서 이제 저희가 머무르면서 배웠 행운이죠. 저한테는요. 그리고 제일 큰 행운은 뭐냐? 그 수원역에 갔다는 거. 수원역이 그 당시에는 석박사가 제일 많은 역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쪽 관련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그 진흥원의 그 수의실에서 알려진 정말 은인들이죠. 그분들을 만나서 이제 그 우리나라 최고의 연구소까지 갈 수 있었다는 거. 거기서 배울 수 있었다는 또 거기서 또 박사님을 만났다는 거. 그래서 거기서 머무르면서 했다는 거는 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머무른 하숙집이 서울농대생 13명 있었습니다. 박사, 석사 전부 다 형들이었죠. 거기서 미생물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 그러면 이제 저희 사연을 듣고 그러면서 이게 이런 의문을 갖게 되고 이런 걸 얘기를 하고 또 저는 이제 이런 미생물 사용하면서 지난 10년 동안 20년 동안 교육을 하면서 이걸 실증을 했거든요. 해보니까 그렇다라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여러분이 뭐 모르다 문제다 아니다 하는 건 여러분이 판단하시고요. 저희는 좀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시판 미생물 같은 건 양적 배양하지 않습니까? 거의 설탕이나 원당 같은 걸로 배양을 하거든요. 왜냐 그러면 이제 에너지가 해서 배양을 잘 되니까 이걸 공짜로 뭐 지자체나 기술센터 하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효과적. 근데 지금 보면 기술센터 보면 나눠줘도 그렇게 많이들 안 가져가거든요. 처음엔 굉장히 열광했습니다만은 제가 교육을 하다 보면 이제 기술센터에서 아니면 기술원에서 보시면 종종들 오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네트워크 안에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교육생들이 계시니까 얘기해 보면 동감을 하시거든요. 자, 또 하나 뭐냐면 이제 미생물 활용. 이건 좀 제가 너무 좀 오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십사 말씀드리면요. 식생활의 작물 축산의 농업에 보면 미생물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종균 1이라든가 이런 자생년, 종균 5,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놔둔 미생물 쓴다는 거. 그다음에 외부 미생물. 우리가 자생년 이쪽에 이 환경에 맞는 그런 미생물보다는 외부의 그 배양된 미생물. 그다음 뭐냐? 토착화된 미생물보다는 외부의 미생물 이런 것들이 조금 부재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이거는 뭐 누구나 상식적으로 이제 농업계 미생물 쓰신 분 이제 받아들이는 쪽인데요. 또 하나 이제 좀 참고 내용인데 요구르트 그 다음에 이제 김치입니다. 자 미생물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김치나 요구르트에 어떤 미생물이 있다 그러면 아마 그 90% 동감할 겁니다. 유산균이 있다는 거. 그러면 유산균이 얼마만큼 우리가 미생물을 우리가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둘 다 먹었을 때 효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금 미생물 먹는 쪽이 굉장히 일상화됐죠. 프로바이오틱스라 해서 미생물 유익한 미생물 먹지 않습니까? 먹는 이유는 뭐냐? 우리 몸의 장의 70% 장의 미생물이 1.5kg에서 1000조의 그런 미생물이 뭡니까? 인간의 면역력, 인간의 활동에 좌우한다. 그래서 면역의 보호가 어디냐? 장의 미생물이다. 그래서 제2뇌라는데.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미생물 먹이채 뭐 유익한 미생물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미생물이 얼마만큼 효과 있는 쪽이 어느 쪽이냐는 거거든요. 자, 아까도 말씀드린 종균과 원원종. 자, 원원종은 어떻습니까? 자연 상태에 있는 거고 원원종을 채취한 게 원종이라 그러죠. 또 배양된 게 종균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요구르트는 먹었을 때 입에서 아니면 위 지나서 장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거거든요. 근데 아프사 우리는 알고 있죠. 거의 입에서 아니면 위까지 가더라도 장까지는 힘들더라. 그러니까 지금 3세대, 5세대까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대사물질을 배양하고 코팅 매칭돼서 장까지 가는 일. 그런데 우리가 김치를 보시면요. 사스, 중국에 사스가 왔을 때 뭐 화장실 가니까 화장실까지 나온다. 그래서 강력하다. 그래서 김치에 들어있는 이게 원원종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치에라고 하는 먹이채에 따라서 미생물이 와서 거기서 천천히 증식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원종과 종균의 차이가 이런 것도 있더라는 것. 뭐 비교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이런 것들을 감안하시고 생각하시면요. 미생물 사용에 대해서 아마 제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 얘기가 좀 모르겠습니다.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쨌든 말씀드리는 건데요. 자, 김치, 청국장, 빵, 식초, 술 이런 것들 다 미생물 관련이죠. 자, 반려다 숙성이다. 저희들은 이제 반려가 아닌 숙성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교육 내용 참고하시고요. 자연 상태, 토양의 숲, 그 다음에 이제 물, 바다, 하천 같은 데 물이죠. 자, 하늘에 자연 상태의 미생물 원원종이라 했습니다. 제가 이제 몇 번째 하는데 반복하는 건 뭐냐? 여러분이 용어 사용을 써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계속 하는데 원원종, 그 다음에 최종한 걸 원종이라 한다. 자, 원종을 또 배양한 걸 일체한 거를 종균 1이라고 한다. 여기서 또 배양한 걸 종균 2라고 그러고요. 또 배양한 걸 종균 3이라고 그러고 또 배양한 걸 종균 4라고 그런다. 자, 이런 건 이론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강의를 이제 대학에도 어떻게 뭐 초청받고 이런 관련되시면 아까도 뭐 기술원이라든가 어디 뭐 지도사 오시거든요. 근데 이런 이론이 없습니다. 대학의 그 대학원서 교수님들이 그 강의해달라고 몇 시간 갔을 때도 이걸 얘기했어도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이론이 안 나와 있다는 건 질문해 보거든요. 이걸 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를 너무 달리 봐요. 그래서 원원종과 원종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연구원이나 어느 연구소는 이게 분명히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 미생물 제일 많이 쓰는 농가 쪽이 어디냐면요. 버섯이거든요. 그러니까 균일 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는 원종과 원종 차이는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원종에 씁니다. 뭐 종균이 종균5까지는 안 쓰거든요. 왜냐 그러면 이제 수확량이 떨어지고 이제 흰가루병 같은 병이 와서 빨리 해버리니까요. 근데 최근에 보면 청국장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는 이제 콩을 삶아서 균이 오는 김치같이 했는데 지금 균을 넣거든요. 백균이라 이제 그런 상태에 가공된 균을 넣는데 원래는 그 낫또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청국장이 균을 넣어요. 김치도 뭐 균을 넣지 않을까 싶어요. 그 염려가 되는데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장류 쪽에서 조금 공론화 필요하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제가 관여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들 같은 경우는 퇴비도 원원종 퇴비죠. 사료도 원원종 퇴비, 그 다음에 토양도 원원종 쓰는 걸 원칙으로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이거를 좀 하시고요. 또 하나 뭐냐? 토양살 문제인데요. 양적 배양,
잦은 미생물 종균 이런 정의현과 또 하나 우리가 미생물 사용 쪽을 하는데요. 자, 원생 동물, 동생물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얘기할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얘기하고요. 그런 이걸 내고요.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이어집니다. 종균에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